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를 맡은 강사 임세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배운 기사닷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이제 주제는 제1장 기관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동차 쪽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새롭게 배우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분야를 배우시게 되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용어 정의겠죠. 이 분야에서 새롭게 진입한 분들이라면 이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 학문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의 엔진 파트 편에서 각종 용어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프레시 파일을 보시게 되면 기관의 구조, 정의 및 구조가 나오죠. 예,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정의를 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의 첫 장에 보시면 기관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엔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내연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연기관이라는 친구들은 실린더 안에다가 어떠한 연소를 어떠한 가스들을 집어넣고 연소시키느냐에 따라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걸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느냐, LPG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LPG 기관, 가솔린을 집어넣느냐 그러면 가솔린 기관, 경유를 집어넣으면 디젤 기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내연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의 명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플래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자, 먼저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내릴 적에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TDC나 BDC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TDC라고 하는 것은 탑 데드 센터의 약자죠. 이거는 피스톤의 위치를 표현하는 우리 자동차의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차의 전문가의 시험을 준비하시든 전문가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처음 만나본 용어가 지금 TDC라는 용어입니다. 탑 데드 센터. 탑 데드 센서인데 앞에 좀 뭐가 좀 빠져 있어요. 피스톤의 속도가 제로인 지점이죠. 꼭대기에 와서 제로인 지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스톤이 맨 위에 와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피스톤이 탑 데드 센터의 약자를 쓴 겁니다. 스피드 데드. 피스톤 스피드의 속도가 제로인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TDC 센터는 탑 데드 센터의 약자이며 피스톤이 실린더 위쪽에서 속도가 제로인 지점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TDC 잊어먹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상사점이라고 하겠죠. 꼭대기에 와서 피스톤의 위치가 제로인 지점이다, 속도가 제로인 지점. 자, 이거를 BDC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맨 밑에 와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맨 밑에 와 있을 때 한번 움직임을 가져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자, 지금 흡입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피스톤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은 BDC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DC의 의미는 이제 버텀이겠죠. 버텀 데드 센터. 피스톤의 위치가 맨 아래에 와서 멈춰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사점,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시간인데 용어 중에서 상사점과 하사점, 상사점과 하사점의 개념을 정립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상사점, 하사점 잊어먹지 마시고요. 또 상사 TDC, BDC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현된 것이 뭐냐면 피스톤은 이렇게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왕복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렇죠, 평생. 우리가 이제 피스톤의 어떤 거리를 정해 놓으면 피스톤은 상사점과 하사점을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우리는 이 거리를 행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행정. 예, 상사점과 하사점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 이거를 행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스트로크로 표시하는데, 실제 어떤 계산 문제나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L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L. 리미트의 약자죠.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한정되어 있다. 리미트. 그래서 공식에서는 L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사점과 하사점 행정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피스톤들을 얘기할 적에 뭐 4행정 사이클 엔진이라든지 2행정 사이클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표현하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맛배기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피스톤이 움직였더니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죠. 예, 요거를 흡입 행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흡입할 적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을 한번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흡입 밸브가 열리고 새로운 공기가 흡입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피스톤은 상사점에서 하사점을 내려오는 과정에, 자, 내려오다 보면 이 안에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 여기가 진공이 되는 거죠. 진공. 그죠? 진공이니까 이 진공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흡입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흡입 입 행정이라는 말은 오타겠지요. 예, 입이 빠져야겠죠, 하나가. 흡입 행정, 예, 이렇게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흡입 행정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두 번째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던 공기를 압축해 가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공기가 아니라 혼합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공기와 연료가 혼합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혼합기를 압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압축 과정은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위로 올라가는 행정이 되겠죠. 예, 이것을 우리가 압축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압축된 공기를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스파크 플러그 불꽃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폭발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연소된 가스가 높은 압력을 발생시키면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행정. 그래서 피스톤은 다시 한번 상사점과 하사점을 내려오게 된다.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과정을 폭발 행정 또는 동력 행정이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폭발 행정으로 인지를 했는데 동력 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적에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시더라고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얻어내는 행정을 폭발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동력 행정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된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또 새로운 가스를 유입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어떻게? 예, 배기 밸브를 오픈시켜야겠죠.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피스톤은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가는 기간을 배기 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엔진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엔진의 4행정 원사이클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4행정 원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행정이 4번 흡입 행정, 압축 행정, 폭발 행정, 그 다음에 배기 행정, 예, 이렇게 4번의 행정을 통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된다라는 개념이죠.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으로 4행정 원사이클에 대한 정의를 우린 그렇게 부르고 있다. 네.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하나의 사이클이 4행정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죠. 4행정의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4행정 원사이클 엔진,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알아볼까요? 예, 요걸 한번 알아볼까요? 크랭크 축, 크랭크 샤프트.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게 폭발을 하면서 뭔가 움직이는데 밑에 있는 이 축이 이제 크랭크 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크랭크 축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거는 크랭크 샤프트. 원래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크랭크 샤프트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 크랭크 축, 예,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에 또 익숙해지셔야겠죠. 예. 자, 크랭크 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반 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 축은 그냥 일자로 쭉 이와 같은 일자로 쭉 된 거는 그냥 샤프트인데 앞에다가 크랭크 축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무엇의 회전 운동이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이렇게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축을 크랭크 샤프트라고 한다. 예, 이 용어를 외우실 적에, 용어를 이해할 적에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랭크 축이라는 친구는 앞으로 여러분 보실 적에 얘네들은 회전으로 바꾸는 거다. 어떤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네, 반대 개념의 축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캠 샤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캠 샤프트. 자, 캠 샤프트의 개념은 뭘까요?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나중에 이제 타임 벨트라고 하는 벨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서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력을 받아가지고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축을 우리는 캠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뭐라고요? 회전 운동을 밸브의 어떤 운동을 바꾸는 거라고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는 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캠과 크랭크 축이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재밌겠죠. 자, 크랭크 축은 크랭크 샤프트는 뭐다? 예, 왕복 운동을 무슨 왕복 운동?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뭘로 바꾸는 거다?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거다라는 것이 이 크랭크 축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캠 샤프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엔진의 회전 운동을 뭘로 바꾸는 거다? 밸브의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캠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캠축과 크랭크 축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으로 바꿔주는 크랭크 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력을 밸브의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캠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두 개의 축은 정반대의 기능을 해가면서 엔진의 구성 요소에 꼭 필요한 부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크랭크 축과 캠 축의 어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실린더 블록이래요. 실린더 블록. 실린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린더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깡통을 얘기한다. 깡통. 밀폐된 깡통을 실린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실린더가 있는데 이러한 실린더리 1기통, 2기통, 1개, 2개, 3개. 보통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뭐 .5나 2000cc 차량 같은 경우는 4기통 엔진이라고 하죠. 4기통, 4실린더 엔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실린더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블록을 우리가 실린더 블록이라고 명칭을 부르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요거는 다 아시겠죠? 피스톤이라고 하네요. 피스톤. 자, 피스톤은 실린더의 안에서 상사점과 하사점을 왕복 운동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폭발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크랭크 축에다가 동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 부품이 있어요. 이 압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피스톤이지만 실제 이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해주는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커넥팅 로드다 이런 얘기예요. 커넥팅 로드. 이 커넥팅 로드는 연결하는 막대기죠. 로드가 막대기라는 개념이죠. 긴 막대기, 잣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팅 로드라는 개념도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커넥팅 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맨 밑에 크랭크 축이 있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부품들을 우리가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명칭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요. 배워야 할 목적은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 수업 내용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자동차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많이 귀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막 풀이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아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이렇게 용어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어떤 거 소개해 줄 거냐면 워터 자켓이라는 부분이 있죠. 워터 자켓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담아놓는 통로인데, 우리가 엔진 같은 경우는 폭발을 할 적에 순간 온도가 2500도 내지는 3000도의 폭발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높은 온도들이 실린더 벽이나 피스톤이나 밸브나 이런 쪽에 온도를 전달하겠죠. 온도를 전달하면 주변의 온도가 아주 낮은 곳은 400도에서 높은 곳은 한 80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온도들이 식혀주지 않는다면 뭐 900도, 1000도까지 올라가지고 금속이 다 녹아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엔진을 만드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과열된 엔진을 냉각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냉각시키는 방법에서는 공냉식과 순냉식이 있는데, 이 엔진은 지금 순냉식으로 냉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는 이렇게 워터 자켓이라고 하는 통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피스톤 링이라는 게 있어요. 피스톤 링. 피스톤 링 아시죠? 반지라고 하는 고리처럼 생긴 거, 링. 자, 그런데 피스톤에 끼우는 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은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요. 실린더 피스톤 사이에 약간의 갭을 뒀어요. 갭. 이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이 간극을 왜 두느냐 하는 것도 우리 필기 시험에서 가끔 기초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피스톤 갭을 두는 이유가 피스톤은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되고 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한 500에서 700도 정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금속이라는 친구는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겠죠. 예, 팽창. 예, 팽창을 하면은 만약에 실린더 사이즈와 피스톤 사이즈가 똑같다면은 피스톤이 팽창을 해서 실린더 벽에 붙어버리면 고착이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고착 또는 소결, 타서 붙는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타서 붙으면 엔진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엔진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피스톤이 열받았을 적에 팽창할 수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 갭을 두게 된다는 얘기죠. 피스톤 간극. 그래서 그 간극을 두게 되는데, 근데 그 간극을 둔 상태에서 피스톤이 아래 위로 뭐 흡입을 하고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게 되면 그 간극 사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나 폭발 압력 가스나 배기가스가 다 새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스톤 링이라는 걸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어떤 파이프의 누수나 뭐 수도꼭지의 누수, 이런 거를 누수 부분을 새지 않기 위해서 연결 부위에는 반드시 실이라는 게 들어가죠. 실, 고무 파킹, 고무 파킹, 실, 뭐 이런 거리 들어가잖아요. 근데 화학적으로 또 열이 많이 발생하고 화학적으로 위험한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민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계적인 실이 들어가요. 메커니컬 실이라고 해서 금속 실을 얘기하죠. 금속 실.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죠. 피스톤 링이라는 거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갭을 메꿔주는 기계적 메커니컬 실이라는 거예요. 메커니컬 실. 그거를 우리는 피스톤 링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피스톤 링은 1번 링과 2번 링 또는 이 있고, 그 다음에 오일을 제거해주는 오일 링, 이 세 가지가 조합인데,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압축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압축링, 2번 압축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맨 밑에 있는 친구는 오일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스톤 벽이나 실린더 사이에도 뭐가 들어가죠? 예, 오일이 분출할 겁니다. 오일을 윤활시켜서 피스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끔 할 건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오일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오일을 긁고 내려와요. 그래서 피스톤 주변에 말끔한 정리를 해주는데, 그러한 링을 오일 링이라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합이 압축링 2개, 오일 링 하나 이렇게 조합을 형성시키는데, 모든 엔진들이 다 그렇게 3개의 링으로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압축링 2개, 오일 링 2개 이렇게 갖는 것도 있다. 2개씩 갖는 것도 있다.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꼭 외워야 할 필요는 아니지만, 그런 피스톤도 엔진도 있더라,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요, 실린더 헤드라는 거죠. 실린더 헤드. 예, 실린더 헤드는 이제 우리가 실린더 헤드와
블록은 서로 분리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실린더 헤드 위에는 이제 연소실 공간이라든지, 자, 연소실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피스톤이 압축을 했을 적에 압축된 공기가 모여 있거나 스파크 플러그에 의해서 폭파가 처음 시작하는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공간이 사라졌네요. 요만한 공간을 우리가 연소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연소실의 공간은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이 윗부분 실린더 헤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린더 헤드에는 연소실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는 밸브, 배기 밸브, 흡기 밸브,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뭐 이러한 친구들이 다 조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는 아주 정밀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린더 헤드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좀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많이 만드는데 알루미늄 합금으로 왜 만드느냐, 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다니죠.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뭐 알루미늄 합금을 만든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가볍다는 거죠. 자, 엔진은 같은 힘을 내더라도 가벼운 차량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엔진의 무게를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편의 하나가 바로 실린더 헤드 부분은 블록보다는 좀 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폭발이나 이런 충격이 덜 하기 때문에 헤드 정도는 알루미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루미늄, 순수한 알루미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 거죠. 합금. 합금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원소들의 금속이 결합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금속으로 만드는 거죠. 순수 알루미늄만 만들면 너무 가볍고 물러서 어떤 금속적인 재질의 특성을 갖지 못하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규소라든지 뭐 이런 물질을 집어넣어주면 강성이 높아지고 경도와 강도가 높아져서 어떤 금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실린더 헤드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벼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 전도가 좋아서, 이런 용어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를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요? 가볍죠.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뭔가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이 친구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인테이크 매니폴드라고 해가지고 흡기 다기관이라고 하죠. 흡기 다기관,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관. 왜 다기관이냐, 왜 여러 개의 기관이냐? 실린더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실린더, 2실린더도 있고 3실린더, 4실린더도 있고 많게는 8실린더, 16실린더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 실린더의 개수만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기체가 여러 개의 관을 통해 들어간다 해서 흡기다기관, 영어로서는 intake manifol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되는 게 어떤 것가 있냐면, 그와 반대로 되는 거는 배기가스가 나가는 관이겠죠. 배기가스가 나가는 관은 어떻게? manifold라고 표현하겠죠. exhaust manifold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밸브죠, 밸브.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두 개가 있습니다.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거 실린더 헤드 위에 있는 거고, 얘네들은 밸브가 어떻게 해요? 흡입 쪽은 흡기 공기에 드나드는 것을 제어하고, 배기 밸브는 배기가스의 배기가스에 드나드는 양을 제어해주는 이런 밸브들을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뭐니까요? 여기 있는 게 요거. 얘네들은 스프링이겠네요. 스프링, 그죠? 여기 밸브 스프링, 여기 있군요. 밸브 스프링. 밸브가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위에 있는 캠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닫힐 적에는 이 스프링 장력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이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 인젝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젝터. 인젝터는 연료를 분산시켜주는 그냥 분사 기구예요. 기구.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적에 손으로 돌리듯이 개방이 되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또 요즘에는 뭐 화장실 같은 데 가더라도 전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손을 갖다 딱 대면 물이 쭉 나오는 거,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인젝터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유체공학이나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인젝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연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다라는 거죠. 전기적으로 신호를 뿌려줍니다. 얘네들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전자 밸브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에 의해서 밸브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정의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진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명칭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됐던 거를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더 보고자 해서 만든 거고요. 자, 여기 봅니까? 오일팬이 있네. 오일팬은 오일을 담아주는 곳을 오일팬이라고 하고, 자, 이쪽은 크랭크 축 스프라켓이라고 하네요. 그죠? 크랭크 축의 동력을 얻어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타임 벨트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타이밍 벨트. 예, 타임 벨트. 자, 이 타임 벨트는 엔진의 동력을 어떻게 크랭크 축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이 크랭크 축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텐셔너라는 용어가 있네요. 텐셔너. 이 텐셔너는 뭡니까? 벨트에 장력을 주는 거죠. 자, 벨트와 벨트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장력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장력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텐셔너라 부른다. 축과 축 사이에는 장력을 조절해주는 텐셔너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텐셔너를 어떤 방법으로 장력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엔진 시스템들이 이제 다양한 텐셔너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엔진 기관마다 사종마다 텐셔너에 장력을 주는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캠축 스프라켓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 아까 봤던 배기다기관, 흡기다기관 여기 있네요. 이거는 이제 워터 펌프, 물 펌프를 돌리는 거고, 오일 필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봤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 엑셀 엔진, 뭐 소나타 엔진 이런 엔진들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예, 여기는 이제 로커암 커버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로커암 커버. 아까 여기 밑에 있는 건 밸브 스프링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럭커암입니다. 럭커암. 럭커암이라는 것은 밸브를 열고 닫고 해주는 팔을 럭커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위를 덮어주는 뚜껑이죠. 그래서 이거를 럭커암 커버, 이렇게 럭커암 커버 이렇게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워터펌프 풀리가 있네요. 워터펌프 풀리. 얘네들은 이제 엔진의 동력을 받아가지고 펌프를 돌려주는 장치인데 이 풀리라고 하는 친구는 뭡니까? 풀리라고 하는 친구는 도르래 아시죠? 도르래. 밧줄을 걸어서 그냥 당기면 안에 있는 녀석이 빙글빙글 도는 거. 이런 거를 풀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잠깐 구분 짓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풀리와 스프라켓의 차이점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풀리는 그냥 도르래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풀리는 도르래다. 풀리 그냥 회전만 시키면 된다. 회전. 그래서 벨트가 슬립이 되든 미끄러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돌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돌기를 만들어서 강력한 힘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벨트에다가도 돌기를 만든 거죠. 돌기를 이런 식으로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은 그죠? 회전뿐 아니라 어떠한 타임, 어떤 시간 아니면 연동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은 우리가 스프라켓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프라켓. 자, 스프라켓은 더욱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그 다음에 타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타임과 동력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기어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스프라켓이다. 스프라켓, 그 다음에 타임벨트, 이건 풀리, 워터펌프의 풀리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크랭크 축 풀리가 있네요. 크랭크 축 풀리. 아까 보셨던 거. 크랭크 축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스프라켓이 아니라 풀리예요. 모든 동력들은 이 크랭크 축 풀리에 의해서 벨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풀리도 필요하다. 스프라켓은 뭐만 할 때? 타임 벨트만 연결할 때. 캠축과 크랭크 축이 어떤 동기화가 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스프라켓을 만들고, 나머지 워터펌프라든지 뭐 에어컨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엔진의 동력을 얻는데 굳이 시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력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미끄러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풀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도 시간이 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엔진 구조에 대한 마무리를 좀 더 짓겠습니다.